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보험회사 관련 사건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에 들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최근 많아졌습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 치료에 대해서 보험사들이 과잉 진료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은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보험금의 지급 여부 또 액수는 결국 손해사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업계가 서로 구조적으로 결탁돼 있다. 그런 개연성이 있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의료 전문 변호사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불공정한 손해사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이제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사 손해사정 관련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조치가 충분한지는 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손해사정사 대부분이 고용 위탁 손해사정사인데 고용한 곳이 보험사입니다. 예컨대 보험사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고 이들을 통해서 손해사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제도가 좀 보험사 편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것을 지금까지 당국이 허용해 왔습니다. 뭐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긴 한데 법에서는 이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까? 사실은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9조에서는 자기 손해사정에 대한 금지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자가 자기 스스로 손해사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이러한 모법의 예외 규정을 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99조를 보면은 독소 조항을 넣어서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을 하는 자회사를 두고 위탁하는 형태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은 자기가 만든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고 또 보험사 의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손해사정 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보험사들 대부분이 사정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자회사에 몰아주고 있는데요. 보험금을 그래서 이제 자회사들이 보험금을 덜 주거나 안 줄수록 이제 보험사들은 자회사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또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적절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결국은 보험금 지급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계속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자회사들은 보험사 의도대로 소비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보험금을 부당하게 또 거절 삭감하고 그것을 또 잘하는 자회사에게 또 실적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험사의 용병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자회사인 손해사정 업체는 업무와 또 무관한 정보까지 소비자에게 과다 요구해서 이를 빌미로 손해사정 지연을 한다든지 또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아니면은 보험금 삭감 지급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뭐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자체를 보면 그 보험회사와 손해사정 법인 사이의 구조적인 문제로 그냥 여겨지긴 하는데 이렇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에 대해서 보험사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보험사들은 일부 보험사이긴 합니다만 자회사인 손해사정 법인의 일감을 맡겨야 전문성이 더 강화가 되고 효율성이 제고되고 그다음에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다. 규모가 영세한 그 독립손해사정 업체에 맡기면은 질병이나 사고 같은 그런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위험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보험사 주장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좀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문성과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자회사에게 계속 위탁해서 한다는 부분이 전문성 강화라고 보긴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좀 감액하는 경우가 많고 예. 실사례에서 또 고객이 이에 맞서는 또 전문가를 선임하면은 또 보험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경우로 또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뭐 독립손해사정사들이 뭐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문제되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좀 본질을 흐리는 그런 물타기 주장이라고도 일각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독립손해사정업체라고 해서 고객을 대리하는 쪽이 영세해진 이유가 이제 보험사들이 자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일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네. A라는 보험사가 있으면 A라는 자회사하고만 거래를 합니까? 아니면 A라는 보험회사는 B라고 하는 다른 보험사의 그 손해사정법인하고도 거래를 합니까?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A 회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 법인이 다른 보험회사의 그런 손해사정 업무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건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A 회사의 자회사가 A 보험사의 손해사정을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많고 그래서 보험사들은 그 이외에 제3의 또 위탁사들에게 위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회사들은 자신의 보험사의 업무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성이 거의 없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자 이게 그러면 결국 보험사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 당국 책임이 없을까요? 네, 사실은 이 자기 손해사정을 금지해야 된다는 지적이 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2015년에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러한 손해사정 제도는 좀 왜곡이 되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험사의 어떤 손해사정사 직접 고용과 업무 위탁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별도 후속 조치는 뭐 없었고요.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이제 정무위 위원들이 자기 손해사정제를 폐지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당시 이제 금융위원장은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 규모를 정하는 것은 보험사 고유의 업무다. 손해사정사 선임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이 있더라도 그것은 감수해야 된다라는 보험사 쪽에 편향적인 답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2019년에 국감에서는 이제 일부 의원이 자기 손해사정 비율이 너무 과도하다. 금융위가 보험업법 시행령을 통해서 자기 손해사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금융위에서는 이제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는 개선하겠다라고 답했지만 그 후 조치는 없었습니다. 계속 지적이 있는데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금융위원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네. 실은 지금 현재 보험업법 제189조에서 이제 자기 손해사정 금지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명문화되면 좋을 것 같고요. 독소 조항이라고 불리는 동법 시행령에서 이 189조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어떤 제척 제도처럼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한번 좀 볼까요? 어떤 식으로 부당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집니까? 네. 명절에 이제 고향에 내려가다가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일명 디스크를 이제 진단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가해 차량 보험사에 이제 보상받기 위해서 의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는 이 추간판 탈출증은 질병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몇십만 원대 정도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전문가를 고용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진료기록상 상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기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인과관계를 또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출해서 휴업 손해까지 인정돼가지고 결국 합의금은 1,000만 원 이상으로 지급받게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원의 합의금이냐, 몇 천만 원 가까운 합의금이냐 큰 차이가 발생했는데, 네 맞습니다. 뭐 1,000만 원 정도의 보험업법 과태료 부과를 손해사정사의 불공정 행위에 부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점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자, 오늘 불공정 손해사정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 간략하게 하나 해주시죠. 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사건 사고에 노출돼 있고 사실은 우리 국민 중 3명 중 1명이 교통사고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제 보험제도라는 것은 이런 위험사회에 만약에 사고나 질병을 대비한 제도인데 따라서 사적 영역이나 공공성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셀프 손해사정이라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입법 예고안을 마련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제재는 어쨌든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고, 더욱더 현실성 있게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이에 또 대응해서 개인의 어떤 전문적 대리인의 규모화나 제도화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불측의 사고를 당했을 때 반드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하게 전문 조력을 활용하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